그렇지, 그거 제일 중요한 거 하는구나. 농약통 같은 거 있잖아. 이렇게. 어이, 사과 주스. 제일 중요한 거야. 저희가 85%가 좀 넘게 들어갔죠. 어떤 것들은 한 6, 7g 더 들어간 것들도 있을 거예요. 200g 기준으로 10%면 14g이에요. 자, 14g의 고기 원가를 따지면 대략 100원이 안 돼요. 고기 100원 아끼자고 고기 함량을 줄이겠냐고. 엿새 만에 2차 사과문을 올리게 되었는데요.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예. 원산지 표기 문제, 이제 국산인 것처럼 표시했던 그 문제에 대해서도 이 원산지 표기에 대해서 전부 다시 살펴보겠다, 법을 준수하겠다 입장을 밝혔고요. 이 햄, 사실 어찌 보자면 가장 큰 논란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예. 돼지고기 함량이 너무 적다는 이 비판에 대해서도 이 해당 햄 생산을 중단하고 새로운 상품을 개발하면서 소비자들의 그 수요에 맞추겠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또 이 농약통으로 사과 주스를 뿌렸던 그 부분도 문제가 되었잖아요. 축제 같은 곳에서 음식을 공급할 때도 어떤 위생과 관련된 부분에도 만전을 기하겠다. 그러니까 모든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하면서 재발 방지를 약속했습니다. 이 전 문제들 사실상 어찌 보자면은 좀 골마했던 것이 한 번에 터졌다고도 볼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예. 이번 기회로 해서 사업을 전반적으로 다시 점검하겠다는 의지를 다졌고요. 사실 지금 가장 우려되는 지점은 가맹점주들입니다. 프랜차이즈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가맹점주들의 피해 이 부분도 최소화할 수 있게 노력하겠다는 그런 다짐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예. 블랙리스트 논란도 있습니다. 이 새마을 식단의 직원들에 대해서 블랙리스트를 작성을 했다 이런 의혹인데 점주들의 어떤 요구가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고충이나 교류를 취지해서 점주들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블랙리스트를 적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만들어졌는데 활성화가 되지는 않았다고 해도요. 만약 직원들에 대한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이후에 어떤 취업에 있어서 제한해 주려는 그런 목적이 있었다라는 부분까지 밝혀지면 이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의 논란이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아야 하는 업종이잖아요. 예. 앞으로 어떻게 할지에 따라서 그 결과는 결코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참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고 김세론 씨를 추모하는 그런 모습을 이제 AI 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만나볼 수 있는 건데요. 미성년일 때 사귀지 않았다. 이걸 처음으로 밝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인이 된 후에 1년간 만났다라고 얘기를 한 거네요. 2019년 가을부터 2020년 겨울까지 교제를 한 사실은 맞고 예. 해당 유튜브 채널에서 공개한 군 복무 시절 편지, 그거는 일반적으로 지인들에게 보내는 그런 내용들을 왜곡해서 표현한 것이다. 김수현 씨가 김세론 씨를 연인 사이처럼 불렀던 그 애칭은 김세론 씨가 예전부터 SNS상에서 써오던 별명이지 둘만의 애칭이 아니었다. 그리고 같이 사진을 찍은 것으로 보이는 그것도 2016년, 그러니까 미성년자 시절에 찍은 것이 아니라 그 입고 있는 옷이 2019년 이후에 생산된 제품이기 때문에 성인이 된 이후에 교제 당시에 찍은 사진이다. 이렇게 해명을 한 겁니다. 저거를 가족들이 요청을 했다고요? 네, 참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고 김세론 씨를 추모하는 그런 모습을 이제 AI 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만나볼 수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AI 기술이 발달하면서 이제 고인이 나중에 성인이 되었을 때 그런 모습, 그 이후의 모습도 구현을 할 수 있고요. 이처럼 추모하는 영상도 담아서 제작이 가능해서 이런 예. 부분들이 좀 만들어졌습니다. 예. 사실 현재까지 김수현 씨가 원래 진행을 하고 있던 그런 모델 광고가 대략 16개 정도가 된다고 많네요. 합니다. 사실 그 광고 내용도 화장품, 패션 혹은 유통업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광고 모델로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현재 이 사건이 결국 불거지게 되면서 이 광고 관련해서도 사실 김수현 씨에게는 붉은 적색 신호가 켜진 거 아니냐 이런 예.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만약에 광고주하고 계약해서 본인이 어떤 부정에 의해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위약금을 청구한다, 이런 조항이 있으면 또 크게 금전적 타격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런 모델 계약 같은 경우에는 모델료의 두세 배 정도의 그런 위약금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가 많고, 특히 이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을 때는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배상하도록 하는 예. 규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 상황에서 김수현 씨의 그런 사회적 물의가 인정이 된다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이제 해당 업체에서는 그 위약금을 청구할 가능성도 있고 예. 보도에 의하면 그게 최대 200억 이상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참. 강남의 토지거래 허가구역 철폐 5년 전에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 제도가 생긴 다음에 많은 분들이 지나친 규제다 이런 취지의 요청들이 많이 있으셨고요. 그동안 사실 풀고 싶었는데 당연히 풀어야죠.
사실 오를 수 있는 곳을 인위적으로 규제를 해서 못 오르게 해놨던 건 아니겠습니까? 눌렀던 스프링이 튀어오르는 것처럼 처음에 약간의 가격 상승은 예상했던 바입니다. 서울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을 확대 지정합니다. 집값과 거래량이 가파르게 뛰었고 결국 추가 재지정이라는 더 강한 규제로 이어진 겁니다. 오세훈 시장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시민 여러분들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주택 시장의 불안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정책적 대응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규제 철폐 차원에서 토지거래 허가를 일부 풀면서 예상외로 가격 급등 현상이 나타난 것에 대해서는 정말 뼈아프게 생각합니다. 토어제 재지정으로 인해 실소유 목적이 아닌 갭 투자 등은 원천 금지됩니다. 시장이 예측과 다르게 움직이면서 재지정이 불가피했다는 게 정부와 서울시 설명입니다. 강남 3구 아파트 매매 가격 상승폭은 7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고 지난해 13주 걸렸던 주간 거래량 2,000건 돌파도 한 달 만에 벌어졌습니다. 갭 투자 비율도 35%에서 43.6%로 뛰었습니다. 다주택자, 갭 투자자와 관련한 가계 대출을 금융권이 보다 엄격히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내부에서도 해제 결정이 성급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당시 금리의 움직임을 파악하지 못했다고 했고 또 다른 관계자는 오 시장이 임기 안에 토허제를 풀어야 한다는 생각이 강했다고 전했습니다. 국토부도 해제 결정을 앞두고 의견을 묻는 서울시에 부동산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교육부가 전국 40개 의과대학에 공문을 보내 집단적인 휴학 신청은 승인하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전북대와 차의과대 등 주요 의대는 이미 휴학계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강한 목소리에 가려서 나머지의 의견들이 모두 숨어 있다고 생각이 들고 그런데 그 강한 목소리가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되지 않기 때문에 정부 정책도 문제가 있지만 협상을 거부하는 행동도 잘못됐다는 겁니다. 관성적인 투쟁만 일삼고 정부가 진행하는 올바른 개혁에 대해서도 다리를 거는 그런 행동은 더 이상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싶고요. 전국 40개 의대 총장들이 의대생들이 제출한 휴학계를 모두 반려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연세대와 고려대를 시작으로 복귀 시한이 다가오자 집단 휴학은 불허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겁니다. 의대 총장들은 군 입대처럼 학칙상 인정되는 사유를 제외한 휴학계는 모두 반려하고 유급 또는 재적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원칙대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각 의대 학장들도 학생들과 1대1로 면담하며 최종 설득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선우 의대생협회 비대위원장은 전국 40개 의대들의 휴학계 반려와 재정 예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절차대로 휴학계를 냈는데 정부와 대학들이 의료 인력 수급이란 명목으로 비상식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절차 다 거쳤고 정당한 사유임을 교수님들한테 다 확인받았고 여기서 더 어떻게 정당한 사유를 확인받을 수 있는지는 정말 의문스럽습니다. 일괄 반려되었다라는 게 조금 많이 당황스럽고요. 의료 개혁 방향이 잘못돼 미래가 그려지지 않는 데다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 수 있을지 여전히 의문이라고 토로했습니다. 조그만 손을 6명이 볼 때와 12명이 볼 때는 다르고 그렇다고 카데바를 더 구해온다라는 것이 성립하기도 어렵고 선후배들의 복귀 여부를 실명으로 조사한 건 압박한 게 아니라고도 했습니다. 그냥 자체적으로 본인들끼리 알아서 투표를 했고 기명이 아니면 유출되었을 때 링크를 통해서 되게 이상한 캐릭터 이름도 많이 들어오곤 했었거든요. 대대적으로 정책을 발표하기까지 당사자인 의대생들의 이야기를 들어준 적이 있냐고 오히려 반문했습니다. 호출할 수 있는 공간이 아예 없었다. 그런 것들을 모두 모아서 터진 게 이번 사태여서 너희는 어떻게 목소리를 내도 우리는 들어주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하는 것과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